자, 오늘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 안 될 것 같고요. 진도는 제가 그 교재 QR코드 있죠? 예? 예, 교재 QR코드로 타고 들어오면은 제 유튜브 들어오는 거 한 번씩 영상 보셨죠? 예? 거기 구독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거 강제야. 강의 들으시려면. 그래서 제가 구독 알림을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했어요. 했는데 한 12분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테스트 한다고 잠시 방 만드는데 깜짝 놀라서 갑자기 막 들어오셔가지고 막 들어와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렇게 닫지도 못하게 됐고 상황이 어줍지 않게 막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거 한번 써보게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활성화되고 괜찮으면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뭐 한 10문제씩 5문제씩 뭐 풀이 해드리는 것도 거기서 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참고 자료는 저희가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또 다른 카페를. 그래서 그 카페에 참고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 그거 내용 보셔가지고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식으로 할 거고, 그 라이브 방송을 수요일 날 할 생각이에요. 오늘 수요일 있죠? 혹시 수요일 날 시간이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수요일 날. 그러면 다안 눌러. 수요일 날 저녁 때가 안 편하시겠어요? 아, 일찍 할까요? 저녁에 시험 몇 시에 치는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 몇 시, 대구 시험 몇 시부터요? 10시부터 10시 40분. 저녁에 6시가 좋습니까? 7시가 좋습니까? 7시. 오케이, 7시부터 막 새벽 한 3, 4시까지. 그러니까 강의비는 1,000만 원 드립니다. 다 들으셨죠? 원장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할만하지.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은 제가 정할게요.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7시에 제가 방송을 열면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독 알림을 해 두셔야지 한 번 더 갈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클릭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밑에 화면이 휴대폰을 보셔도 돼요. 그러면 화면 영상이 있고 밑에 채팅창이 있어요. 채팅창도 활성화시키는 그 버튼이 있더라고요. 활성화시키면 이제 서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뜰 수 있는 게 동시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은 이렇게 자기 글이 잘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필요한 내용이 올려주시면 제가 캐치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올리면 내가 알 거 아니에요. 헛소리 하고 있으면 제가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주기적으로 또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뭐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잖아. 학교 가면 끝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오늘 진도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요. 나머지 프린트물 뒤에 남은 거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죠. 자, 뭐 질문 없죠? 카페는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쪽 지금 운준모에서 지금 이제 대놓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정장만 씨라고 해서 아직 강의도 안 하신 분 강의를 듣고 합격했다 합격 수기를 올리고요. 그리고 뭐 도로교통법도 저기 원장님하고 공동 고전하고 올라가 있으신 분 이름도 빌어다가 그분 강의 듣고 합격했다. 하여튼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김진아 원장님이나 제 수업 듣고 합격했다는 수기는 지금 다 잘렸어요. 지금 수기 올렸다가 잘린 것만 해도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 되거든요. 지금 뭐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거기는 이제 좀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조금씩 유입을 시켜서 따로 이제 할 생각이에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여러분들 뭐 정보 드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쪽에서 정보 얻으셔도 돼요. 그쪽에서 필요한 정보는 다 얻으시고요. 또 이쪽에서 또 이쪽대로 만들어서 정보를 더 공유할 거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잘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젤 연료 분사 장치라고 해서 디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행정 1사이클 엔진에서 흡입 압축 폭발 100이라고 노래를 불렀듯이
디젤 엔진의 연소 과정, 즉 고속 디젤 엔진 연료각적 사이클에 무슨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사바테 복합 사이클이라고 했죠. 어떻게 되는데? PV 선도에서 흡입, 압축, 정적, 정압, 연소 이래 되는 거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시켜 가지고 네 가지로 다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눈 게 뭐였는데요? 착, 화, 직, 후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착은 뭔데? 착화 지연 기관. 이 착화 지연 기관이 가장 문제 많이 출제가 되죠. 뭐와 더불어서? 노킹과 더불어서요. 자, 이 착화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킹이 더 많이 일어난댔죠.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 노킹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착화 지연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얘를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흡입 공기의 온도는 당연히 높여야 되고 압축 압력 높여야 되고 모든 뭐 연소실 온도 이런 거 전부 다 높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착화 지연제, 그러니까 착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착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첨가제, 그렇지. 첨가제를 집어넣는 거죠. 첨가제 아닌 것은 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황은 뭐 폭발력을 더 키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는 뭔데? 화염 전파 기간. 자, 화염 전파 기간 혹은 뭐 무슨 연소 기간? 정적 연소 기간이라고 얘기했댔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압력이 높아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착화직이죠. 직접 연소 기간이죠. 직접 연소 기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정압 연소 기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 최대 폭발 압력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후기 연소 기간이죠. 후 연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료 소비율도 높아지고 어떻게 배출가스 온도도 더 높아진다. 이 네 가지 구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게 후기 연소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디젤의 연료 연소 과정 네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고요. 자, 연료 공급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료 공급 순서는요. 연료 공급 순서는 일단 기계식부터 먼저 얘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디젤 엔진에서는. 그래서 기계식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거, 왜 지금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아직 요런 기계식 연료 공급 장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두셔야 된다. 자, 연료를 주입하게 되면 연료 탱크에 연료가 모이죠. 맞습니까? 이 모여진 연료가 공급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연료 공급 펌프란 것을 사용하죠. 연료 공급 펌프는 동력을 어디서 받습니까? 캠축에 의해서 받죠. 그럼 캠축은, 여기 있는 캠축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데? 캠축은 뭐 타이밍 기어를 통해서 어디에 크랭크 축 기어에 의해서 동력을 받겠죠. 마찬가지 크랭크 축 두 바퀴 돌 때 얘도 한 바퀴 돕니다. 위쪽에 있는 밸브를 제어하는 캠축도 한 바퀴 돌죠. 똑같이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면서 어떻게 펌핑을 해서 연료 공급 펌프에 플런저 움직이는 작용을 해서 연료를 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가 위에 있다? 플라이밍 펌프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의 연료 공급 순서는 연료 탱크, 그 다음 뭐다? 연료 공급 펌프,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연료 필터, 여과기로 가죠. 연료 여과기에 압이 공급되는데 압이 차가지고 릴리프 밸브 역할하는 놈이 있댔죠. 무슨 놈이? 오버플로우 밸브가 어떻게 탱크로 리턴시키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연료 필터에서 한번 여과시켜주고 난 연료가 이제 돌아서 어디로 들어간다? 연료 분사 펌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연료 분사 펌프에서 고압으로 연료를 압송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펌프가 저압 펌프와 고압 펌프가 따로 필요한데요. 압축된 상태에서 연료가 나갈 때는 낮은 압력으로는 택도 없잖아요. 그래서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분사해야 되죠. 연료를 분사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지요. 뭐와? 직접 분사 실식이 뭐라고 했어요? 단실식이라고 했죠. 그죠? 단실식과 복실식으로 나눌 수 있죠. 단실식인 직접 분사 실식은 연소실에 바로 연료가 뿌려지기 때문에 몇 바 정도?
200바 정도의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했죠. 복실식은 뭐 100바 조금 넘어가면 되잖아요. 복실식은 다시 뭘로 나누는데? 연소 실식과 와류 실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분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된다? 고압 펌프가 붙어야 되는 거죠. 이 고압 펌프가 이 전체가 고압 펌프인 거죠. 이 전체가 어떻게 엔진의 앞에 붙어 있어요. 꽤 큰 규모로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독립식이죠. 하나의 엘리먼트, 연소실 하나마다 엘리먼트를 각각 독립적으로 둘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고압 펌프 쪽으로 연료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연료실 따라서 연료가 쭉 공급되게 되죠. 연료실 따라서 연료가 공급될 때 여기도 또 하나의 피스톤 역할을 하는 놈이 있댔죠. 그래서 여기 피스톤의 역할을 하는 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놈이 있어요. 뭐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입니까? 아래쪽에 있는 캠축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스프링에 의해서 리턴되는 거죠. 그래서 펌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런저, 이 피스톤 같이 생긴 놈을 우리 뭐라고 한다? 플런저라고 한댔고, 플런저가 스프링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된다? 연료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연료실의 연료가. 배럴로 연료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캠축이 밀어낼 때 어떻게 된다? 여기 책밸브가 하나 있죠. 책밸브 역할을 하는 놈. 송출 밸브 혹은 딜리버리 밸브라고 한댔죠. 그래서 이 압을 이기고 플런저가 펌핑해서 보내면 이 연료가 어디로 간다? 분사 노즐을 통해서 어떻게? 각 필요한 곳에 연소실 안으로 연료가 분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료 공급되는 순서를 보자면 다시 어떻게 된다? 연료 탱크, 그 다음 연료 공급 펌프, 그 다음 연료 필터, 그 다음에 뭐예요? 분사 펌프죠. 과압으로 만드는 분사 펌프. 분사 펌프에서 어떻게 된다? 무슨 밸브를 통해서? 딜리버리 밸브, 책 밸브 역할하는 딜리버리 밸브, 소출 밸브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노즐을 통해 가지고 연료가 이렇게 분사가 되게 된다. 분사량 제어를 해줘야 되죠. 분사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는 공기량을 제어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한다? 연료량을, 들어가는 연료량을 바로 여기서 제어하게 됩니다. 연료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컨트롤 레버가 움직이고, 컨트롤 레버에 의해서 앞쪽에 뭐가 움직인다? 제어 렉이 좌우로 움직이죠. 제어 렉이 움직이면은 여기에 있는 렉 기어에 무슨 기어가? 피니언, 제어 피니언 기어가 걸려있죠. 렉 기어 움직이는 것 때문에 피니언 기어가 좌우로 돌아가죠. 피니언 기어가 좌우로 돌면 제어 피니언 기어에 뭐가 걸려있는데? 제어 슬리브가 걸려있죠. 슬리브가 움직이면은 뭐가? 플런저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플런저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같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플런저가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 플런저에 홈이 파져 있죠. 홈. 그래서 위에는 일정하고 평평하고 아래쪽이 이렇게 홈이 대각선으로 파져가지고 분사촌을 일정하고 분사 말이 변하는 이런 홈의 리드를 무슨 리드? 정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위에는 대각선이고 밑에가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영리드, 둘 다 경사진 게 양리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사량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엔진 회전수가 높아졌을 때, 과도하게 높아졌을 때 분사량을 일부 줄이고, 그 다음에 연료 분사량이 부족할 때 부조나서 엔진이 부조, 헌팅이라고 하죠. 흔들흔들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연료량을 더 넣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조속기가 있댔죠. 조속기가 작동되는 원리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제어 렉, 제어 피니언, 제어 슬리브, 그 다음에 플런저, 회전순으로 똑같이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 옆에 여기 뭐가 있댔어요? 분사 시점을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타이머란 게 있댔죠. 타이머. 원심력에 의해서 회전수가 높아지게 되면 원심초가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축 자체를 더 빨리 돌린댔죠. 축 자체가 빨리 돌아가면 캠이 플런저로 올리는 타이밍을 더 빨리 제어할 수 있고, 플런저가 더 빨리 움직일 거니까 노즐에서 연료가 분사되는 시점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분사 시점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타이머.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글 라이팅 장치 압니까? 들어보셨어요? 앵글 라이팅 장치는 뭔데? 제어렉이 같은 위치 선상에서 어떻게 진공도, 공기가 들어가는 진공도에 의해서 어떻게 더 연료를 가감해 주는 장치, 그걸 뭐라고 한다? 앵글 라이팅 장치라고 교재 일부 나와 있고요. 자, 분사 노즐에서 연료가 나갈 때
여기 구멍이 하나인 게 있고 구멍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구멍형 노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뭐와 뭐? 단공형 노즐과 다공형 노즐로 나눌 수 있죠. 단공형 노즐이나 다공형 노즐이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연료가 고압으로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분사 압력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100 아니면 200이었잖아. 그럼 높으면 얼마? 200바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구멍형 노즐은 어디에서 쓰면 되겠어? 직접 분사 실식에서 쓰면 되겠죠. 단실식인 거. 그러면 단공형인지 다공형인지에 따라서 차이점은 뭔데? 분사되는 각도가 달라지겠죠. 단공형은 분사되는 각도가 작을 것이고 다공형은 분사되는 각도가 더 넓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핀트형, 스로틀형이 있죠. 핀트형은 마찬가지. 분사 압력은 낮아. 둘 다. 낮은데 핀트형은 뭐야? 분사되는 각도가 좁고 스로틀형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부 다 어떻게? 복실식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분사 노즐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이제 연료가 나갈 때 나가는 공간, 여기 아래쪽에 연소실 형상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와 뭐로 나뉜다? 단실식과 뭘로? 복실식으로 나뉜 데 있죠. 단실식 같은 경우는 메인 주 연소실의 연료를 바로 분사시킵니다. 바로 분사시키는데 이 분사시킬 때 연소실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피스톤 헤드에다 장난치는 거죠. 피스톤 헤드에다 연소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 헤드에다 어떻게 한다? 구형, 뭐 하트형, 반구형. 그래서 헤드의 강도는 일부 피스톤 헤드의 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공간 활용성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여기 안쪽에 열을 방산할 수 있는, 열 뺏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이 굉장히 잘 낼 수 있죠. 연비가 좋고요. 그래서 큰 대형 디젤 엔진이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근데 단점이 뭐야? 연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연료에 민감하고 노킹이 가장 잘 일어나는 구조라고 했죠. 그리고 분사 압력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뭐 단점에 하나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실식이 아닌 뭘로? 복실식으로 넘어갈 수 있죠. 자, 복실식에는 처음에 이렇게 연소실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피스톤이 올라왔을 때 이쪽 피스톤 헤드를 약간 깎아놓고 이걸 뭘로 쓴다? 미리 연소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소실에다가 어떻게 착화 지연을 막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예열 플러그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직접 분사 실식에는 예열 플러그 설치하기가 쉽지 않죠. 왜? 연소실 하나밖에 없고 그거 설치할 자리가 없잖아요. 얘는 뭐다?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시동성이 좋아요. 시동이 잘 걸리죠. 주 연소실에 연료를 바로 분사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주 연소실에 연료를 바로 분사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뭐 예열 플러그 같은 것들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열 플러그 써가지고 공기를 따뜻하게 달군 상태에서 고온 고압에서 연료를 뿌리면은 어떻게 된다? 착화 지연 없이 연료가 잘 폭발할 수 있으니까. 얘가 노킹을 가장 잘 안 일으키는 구조죠. 그래서 이 복실식 구조를 뭐라고 하는데 우리? 연소 실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연소 실식. 표면이 넓기 때문에 열 에너지 뺏기는 게 많겠죠.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 그나마 높아요. 얘가 제일. 자,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이 준비하는 방식의 실을 좀 작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동그랗게 만들어서 열을 뿌리게 되면 뭐가 가능한데? 와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와류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와류 실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와류 실식은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노킹도 중간이고 연료 소비율도 뭐야?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노킹이 일어나는 거는 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어디에서? 저속에서 일부 노킹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예열 플러그는 코일형하고 실드형이 있죠. 코일형하고 실드형. 코일형은 말 그대로 코일 하나 감아놓은 거고요. 실드형, 이게 직렬로 회로가 접속되어 있죠. 실드형으로 된다?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열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실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뭐 예열 플러그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정도 하면 대충 다 끝난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잠깐만. 머릿속에 있는 거 대충 얘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중요한 거는 얘기가 다 됐는지 봅시다. 데컴프 빠졌네. 불균율, 데컴프. 5탄가, 세탄가. 자.
연료를 분사할 때요. 분사할 때 지금 실린더 몇 개예요? 6개죠. 6개 실린더. 6개 실린더에서 연료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분사펌프 시험기라는 거 쓸 수 있겠죠. 분사펌프 시험기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조속기의 작동 여부, 타이머의 작동 여부, 그리고 연료의 분사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분사량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이 들어온다? 불균율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죠. 계산 문제에서는 얘가 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불균율이 엄청나게 문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죠. 자, 허용되는 거는 몇 프로? 오차는 몇 프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평균 분사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6개 다 더해갖고 6개 동안 나누기 얼마? 6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불균율은 뭔데? 어떻게 구하는데? 최대 분사량에다가 빼기 뭐? 평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뭐? 평균을 해주시게 되면 뭐가 나오는데? 최대 불균율, 플러스 불균율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불균율은 평균에서 최소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평균을 다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마이너스 불균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불균율, 마이너스 불균율 구하는 거 확실하게 구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 차이 구하는 문제도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불균율 구하는 문제로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엔진의 시동을 끄는 방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있죠. 어떻게 한대? 인테이크 셔터라고 해서 들어가는 공기를 막으면 차단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초크 밸브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한대? 들어가는 연료를 차단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다? 감압시키면 되는 거지. 압축 압력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 압력을 빼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게 뭐다? 감압 장치, 뭐 데콤프 장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데콤프 장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압축 압력을 확 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압축 시 압력이 발생이 안 될 거니까 연료를 분사해봤자 계속 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게 감압 장치고, 이 감압 장치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압축 압력을 빼는 양을 진짜 미세하게 작동시켰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시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감압 장치를 시동 보조기구로도 쓸 수 있고, 혹은 엔진을 멈추는 장치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다 끝난 거잖아. 다 끝났고, 자, 하나 또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분모의 3대 요건이 있죠. 자, 연료가 분모의 3대 요건은 뭐뭐 있었어요? 무와 관통, 분포죠. 뭐 요거 3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요거만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계식으로 디젤 엔진에서 연료가 공급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 드렸네요. 자, 다음 내용 보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전자 제어 장치가 들어간 거죠. 자, 전자 제어 장치가 들어가서요. 당연히 전자 제어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CU가 보여야 되죠. CU. 여기 CU 있네요. CU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입력되는 신호는 뭐와 비슷해요? 가솔린의 전자 제어 엔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특별하게 보이는 게 APS 보이죠. APS. 악셀레이터 포지션 센서 보이고요. 가변 저항 쓰는 거, 포텐시오미터. 요거 보이고, 요걸로 뭐 한다? 전자 스로틀 밸브의 움직임 양을 설정을 해서 이쯤에 있겠죠. 여기 있네. 요거 해가지고 어떻게 전자 스로틀 밸브를 움직이게 해서 어떻게 공기가 들어가는 양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CRDI라고 해서 엄청나게 높은 압력, 고압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거의 1500바 부근까지도 제어하죠. 그래서 저압 펌프가 크게 이제 저압 펌프가 기계식과 전동식 전자 펌프, 전동 모터로 쓰는 펌프, 그게 2가지 방식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뭐예요? 기계식 저압 펌프죠. 저압 펌프가 어디 있는데? 고압 펌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얻어가지고 고압 펌프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 고압 펌프 자체를 움직이지만 뒤쪽에 있는 저압 펌프도 같이 회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 펌프가 구성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 연료를 퍼올리겠죠. 퍼올렸을 때 맨 처음 연료 필터, 탱크 다음에 필터죠. 탱크 다음에 필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이렇게 들어와서 저압 펌프 갔다가 고압 펌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고압 펌프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데가 뭔데? 커먼 레일이라고 해서 추갑기라고 보시면 되죠. 연료를 일시 모아 놓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데? 레일 압력 센서가 있어서 압력이 제대로 제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뭐가? 인젝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젝터는 누구의 제어를 받는다? ECU의 제어를 받아서 연료를 분사하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분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분사한다?
다단 분사라는 걸 한댔죠. 다단 분사. 다단 분사를 하는 그 대표적인 세 가지, 그죠? 뭐 있었어요? 제일 처음 하는 것을 예비 분사, 뭐 파일럿 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뭐다? 주 분사. 그 다음에 뭐 한참 뒤에 후 분사 한댔죠. 자, 예비 분사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작은 양의 연료를 뿌렸을 때 착화 지연을 막아줄 때 있죠. 연료가 뭉쳐져서 나가면은 어떻게 불 붙기가 힘들 거예요. 작은 입자의 연료를 미리 딱 뿌려주면은 어떻게 스스로 불 붙기가 좋다는 얘기죠. 착화 지연을 막고 그다음에 부드럽게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 분사를 합니다. 그 화염이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 분사 때 연료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출력을 노킹 없이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얘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배출가스 나갈 때 어떻게 연료를 한 번 더 쏘아주는 거죠. 4호 분사. 얘는 뭘 줄이기 위해서 질소 산화물하고 입자상 물질 PM이지 PM. PM 요거 두 개를 대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4호 분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왜? 디젤 엔진 자체가 자기 착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노킹을 줄이려면은 연소실이든 압축 압력이 대부분 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높은 온도에서 연소됐을 때 배출가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데? 질소 산화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 가장 줄여야 할 그 대상이 뭐다? 유해물질이 뭐다? 질소 산화물 혹은 또 매연, 그 입자상 물질 PM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CO하고 HC는 왜 괜찮은데? 자체가 희망 연소하잖아요.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 연소하기 때문에 CO하고 HC의 양은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나머지 뭐 PM하고 NOx 제어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를 제어하기 위해서 뭐 아까 과거같이 설명했고 배출가스 나가는 데다가 뭘 한다? 요가망을 설치를 하는 거죠. 요가망을 설치를 하고 차압 센서를 주는 거예요. 압력 센서를 앞 뒤에 두는 거죠. 그 압력의 차이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상 물질들이 배출가스 중에 타고 나가다가 어떻게 대기 중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물망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많이 걸릴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 쪽과 출구 쪽에 압력 차가 많이 날 거예요. 처음에는 압력 차가 없다가 압력 차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물망이 많이 막혔다는 얘기고, 얘가 심하게 막힐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배압 때문에 엔진이 멈춰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태워내야 되죠. 이걸 태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방금 말씀드린 후 분사 때 연료를 분사해서 얘가 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PM들을 태워내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DPF 장치라고 하죠. 후처리 장치라고 얘기하잖아요. DPF. 후처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로 PM 줄인다 치는데 이제 NOx가 문제인 거죠. NOx. 자, NOx를 없애기 위해서 질소 산화물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쓰죠. 이젤 장치. 이젤 장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쓰고요. 무조건 쓰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뭘 쓴다? 요소수 SCR 장치랑 LNT 장치, 이거 선별적으로 쓸 수 있다고 했지. 배기량이 좀 큰 게 뭐다? 요소수를 사용한 SCR 장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료 말고 요소수라는 액을 따로 저장을 하고 다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소 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구간에 요소수를 어떻게 하느냐? 배출가스 중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암모니아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와 질소 산화물을 화학 반응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질소 산화물을 여과시키기 위해 쓰는 것이 뭐다? SCR 장치입니다. LNT 장치는 뭔데? 우리 연료 증발가스 포집하는 캐니스터 기억나시죠? 캐니스터에서는 뭘 포집했었어요? HC를 포집했었죠. 이 LNT에서는 뭘 포집한다? 질소 산화물을 포집을 해서 뒤에 나온 연료를 한 번 더 태워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질소 산화물을 디젤 엔진에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의 운동 에너지로 과급하는 걸 뭐라고 한다? 배출가스의 운동 에너지로 흡기를 더 과급하는 걸 뭐라고 한다? 터보차저. 그러면은 엔진에서 동력을 일부 빼앗아 가지고 과급의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슈퍼차저. 터보 장치에는 뭐가? 터보렉이라는 게 존재하죠. 터보렉, 지연시키는 거. 네. 터보렉. 그럼 터보렉이 뭔데? 회전수가 낮아요. 엔진에 회전수가 나오면 배출가스 나오는 양이 작죠. 배출가스 나가는 양이 작은데 운전자가 갑자기
가속하기 위해서 가스레터 페달을 많이 밟아요. 많이 밟으면 배출가스 양이 작다가 어떻게 힘받아서 공기를 더 과급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데. 그래서 배출가스 양이 작을 때는 여기 어떻게 한다? 배출가스가 빠져나가는데 플랩을 세우는 거죠. 플랩을 세워서 플랩에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기가 나가지만 이 저항으로 최대한 어떻게 많은 회전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발리어블 지오메트릭 터보 차저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VGT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WGT의 웨스트 게이트 밸브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배합을 제어를 했다라면은 이거는 뭐다? 전자 제어화해서 플랩의 그 방향을 제어를 해서 엔진 회전수가 낮았을 때 배출가스 양이 많지 않다가 갑자기 출력을 높일 때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급 장치에 VGT가 추가가 되어서 터보 장치의 활용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엔진 파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 끝이 났죠.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셰시 쪽이 나올 건데, 셰시하고 전기 쪽 일부는 한번 해봅시다. 수요일날 해보고 안 되면 목요일도 하고 어차피 토요일 안에는 끝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이제 한 번은 정리를 해드렸고, 두 번째 이제 얘기할 때 디젤 엔진부터 얘기했죠. 맞습니까? 디젤 엔진에서 기계식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장치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디젤 엔진에서 크게 이제 연소할 때 과정을 4단계로 나눈다 했죠. 뭐 착화, 직후. 맞습니까? 자, 이 착화, 직후 중에서 노킹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뭐다? 착화, 지연 기간. 착화 지연을 막아야지만, 그러니까 착화가 지연되는 걸 막아야지만 최대한 노킹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탄가 얘기 안 했다. 가솔린에는 안티노크성 옥탄가라고 하고, 디젤에서는 세탄가라고 얘기하죠. 옥탄가를 구성하는 요소 뭐 있는데? 이소옥탄, 노멀 헵탄이 있죠. 그래서 옥탄가 70이라면 뭐의 양이 70인데? 이소옥탄이 70이죠. 노멀 헵탄이 30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젤에서는 뭔데? 세탄하고 알파 메틸 나프탈렌이죠. 맞습니까? 세탄가 뭐 세탄이 결정이 되는 거. 알파 메틸 나프탈렌이 폭발력은 키울 수 있지만은 노킹에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하나 정리하시면 되고. 가솔린 엔진에서는 조기점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소 끝부분, 연소 말단 부분에서 입자가 작은 데서 미리 불꽃이 붙어서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폭발이 생겨서 노킹이 일어나는 반면에, 디젤 엔진에서는 착화가 지연되는 거죠. 원하는 타이밍에 착화가 안 되고 지연되었을 때 한꺼번에 빵 터지기 때문에 그 출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져가지고 노킹이 일어난댔어요. 그러면 부드럽게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제 이런 것도 섞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압축 압력 높이고, 그 다음에 뭐 흡입 공기 온도 높이고, 뭐 세탄가 높은 연료를 쓴다,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착화 지연 기간 관련됐고요. 화염 전파 기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압력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기간이잖아요. 정적 연소 기간. 그 다음에 착화 직접 연소 기간을 다른 말로 정합 연소 기간, 최대 폭발 압력이 나온다 했고요. 그 다음에 후 연소 기간. 길어지면 연료 많이 먹고 배출가스 온도 올라간댔습니다. 출력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 엔진 따로 비교 안 해드려도 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단위 질량당, 어느 엔진이 무거워요? 쉽게 답시세요. 어느 엔진이 무거워요? 디젤 엔진이 왜 무거운데요? 높은 압축 압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높은 압축 압력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고온 고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작으면 안 되죠. 좀 덩어리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력을 만들어낸다 치더라도 자기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무게에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연비는 훨씬 좋죠. 연비가 좋은 이유는 뭐 때문에? 착화 방식, 자기 착화 방식 택하기 때문에 연비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배출가스 중에 유해물질 뭐뭐는 작고 뭐뭐는 많아요. COHC는 작고 질소산화물, 그 다음 PM 이런 거는 많이 나온다고 했죠. 뭐 이런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공급이었죠. 기계식에서 연료 공급, 연료 탱크, 저하 펌프 있어야 되잖아. 연료 공급 펌프, 플라이문 펌프 포함되어 있죠. 수동 펌프.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연료 여과기. 연료 여과기에 리턴 시킬 수 있죠. 무슨 밸브로? 오버 플로우 밸브로. 그럼 여과기 다음 어디로 가요?
연료 분사 펌프로 가는 거죠. 분사 펌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분사 펌프가 뭐에 의해서 캠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거죠. 캠 축이 돌았을 때 각각의 플런저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연료실에서 배럴 쪽으로 연료를 공급하고 플런저가 올라가면서 플런저 유효 행정에 의해서 연료 분사